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지의 특성 중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의 특성은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죠. 자, 이번 시간은 이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토지의 이 자연적 특성을 또는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하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토지가 이 지구가 태초에 형성될 때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이 토지가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 그 자체 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연적 특성은 고정적이고 경직적인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자연적 특성에서 우선 시험에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는 용어를 보게 되면은 부동성이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자, 이 토지의 특성은 또 매년 출제가 되는 또 상당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 부동성은 비이동성이라고 하죠. 비이동성. 자,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힘을 작용해서라도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이동시킬 수 없다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되죠. 즉 법률적 측면에서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에 있어서의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가 되는데, 부동산은 등기로서 동산은 점유로서 그렇죠.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고도로 국지화시킨다라고 하죠. 자, 국지화라는 것은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 범위 내에 국한시킨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우리 거래, 토지 거래를 할 때는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책상 위에서 분석하는 정보 활동도 중요하지만은 분석된 자료를 현장에 가서 위치, 면적, 지모, 용도 등 확인을 하겠죠. 이걸 임장 활동이라고 하죠. 부동산 활동을 정보 활동과 임장 활동으로 만드는 특성이 바로 부동성입니다. 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임장 활동이라는 용어 주의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외부 효과라는 용어가 있어요. 토지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그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치는 오를 수도 있고 또 부동산 가치는 하락을 할 수 있는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 효과. 자,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서면은 주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 것은 마이너스 외부 효과. 대규모 공원이 조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정의 외부 효과라고 하죠. 자,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외부 효과. 자, 그리고 토지가 속해 있는 이 지역의 영향을 부동산 가격은 받죠. 따라서 우리는 지역 분석의 근거 또 필요성을 제기를 하죠. 자,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거래된다. 자, 이 토지에 대한 또 이 권리나 이익이 거래되는 관념적이고 공간적 의미인 이 시장을 추상적 시장이라고 하죠. 추상적 시장. 그리고 입지 선정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토지 이용의 유용성을 지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제도적 규제의 대상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토지 관계 법규가 복잡하다. 뭐 이런 것은 다 부동성과 관련된 특성이죠. 부동성. 아, 그리고 두 번째가 부증성입니다. 증은 증가할 증이죠.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토지에 생산비를 투입을 하여도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의 절대량은 결코 증가시킬 수 없다. 비생산성, 면적에 있어서의 유한성이라고 하죠. 또는 수량의 고정성이라고도 하죠.
자, 이 비생산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 공급은 불가능하죠. 엄격한 의미에서 토지의 생산 공급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래서 토지 공급은 생산 공급이 아닌 보유 공급, 용도 변경의 공급이 되게 합니다. 보유 공급은 팔려고 내놓는 것이고, 용도 변경해서 용도를 전환해서 공급을 할 수 있죠. 택지 조성 공급하는 거죠. 자, 면적의 유한성이죠. 자, 유한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토지 소유를 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그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토지 자원은 한정되는 게 희소성인데, 이 희소성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또 유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토지를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토지의 공익성을 강조하는 또 토지 공개념의 근거가 되고, 또 이러한 유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죠. 최선의 상태에서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창출하는 최유효 이용의 또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게 바로 유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형상이 되겠죠. 자, 인구는 도시로 계속 집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 토지인 택지가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죠. 택지 부족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도시 외곽에 있는 토지를 택지를 조성해서 공급에는 한계가 있죠. 택지 공급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 수요자 간의 경쟁이 발생합니다. 자, 이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인해서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죠. 지가가 상승하면서 도시 내에 있어서의 건물은 점점 고층화가 되는데, 이것을 전문용어로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집약화. 자, 집약화를 또 자주 출제를 하는데, 이 농촌에서의 토지용을 조방적 토지용이죠. 조방화로 많이 출제합니다. 조방화가 아니라 집약화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 집약화. 그래서 토지 이용에서의 집약화를 촉진한다. 집약적인 토지용이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토지의 증가를 전제로 하는 이론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토지, 이 지구에서의 토지의 양이 바로 물리적 공급이죠. 자, 이 물리적 공급인데,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결코 증가시켜 줄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이 토지를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자, 이 물리적 공급 중에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죠. 뭐 바다 밑에 있는 토지는 이용 못하죠. 산도 이용 못하죠. 그런 걸 빼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의 토지는 경제적, 용도적 공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토지의 용도가 다양하다는 이 특성에서 나타나는데, 자, 그러면은 이 경제적 공급은 용도의 다양성에 있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 임야, 산을 택지로 조성해서 공급, 택지 공급 가능하죠. 건축할 수 있는 토지, 택지 공급이 가능하고, 또 간척, 우리가 개발을 한다든지 우리는 이 공유 수면을 매립을 하죠. 공유 수면 매립,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돼요? 인간이 이용할 수 없었던 토지를 인간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늘려줄 수는 있죠. 자, 이 경제적 공급은 이렇게 증가가 가능하더라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부증성 이론이 적용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뭐가 가능하다? 증가가 가능하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죠.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세 번째는 영속성이죠. 영속성. 시간이 경과하거나 토지를 사용하여도 토지는 소모되거나 마멸되지 않는 특성.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변성, 불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 재화다. 자, 토지 자체는 비소모적인 재화를 말하죠. 자,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를 우리는 사용하여도 또 가치에 소모가 없습니다. 가치 소모가 없기 때문에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하다. 가치의 보존력이 우수합니다. 또 이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 측면에서의 토지를 사용해도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뭐는 가능하죠? 자, 여러분이 폐강촌에 있어서 폐강이 되면은 토지 가치가 하락하고 토지가 속해 있는 지역이 쇠퇴하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 있죠. 자, 물리적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이론은 적용하지 못하지만은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 경제적 감가는 가능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 토지는 비소모적 재화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은 토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의 이 소유 이익과 이용 이익이 분리가 가능해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토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리가 가능하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시장이 또 우리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자, 이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죠. 자,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고 수익이 영속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의 개념이 나오죠.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 장래 이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장래 이익이 예측이 가능해야 부동산 가치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 개념의 근거와도 관련이 있죠. 또 장래 이익이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배우시게 될 가격의 평가이론에서 여러 가지 원칙 중 예측의 원칙의 근거도 됩니다. 자, 우선은 수익이 영속적이고, 자, 또 소득 이득. 우리는 소득 이득은 우리 부동산 보유 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은 지대 수입을 얘기하겠고, 이 자본 이득은 토지 가격, 집가 상승에 따른 이득이죠. 이 집가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우리가 토지에 우리는 수익이 영속적이다 보니까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향유 누릴 수 있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죠.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래서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성이 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잘 한번 영속성 중요한 부분이죠.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다음은 개별성이죠. 자, 개별성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2개 이상의 동일한 토지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이죠. 다 다르죠. 그래서 토지 시장에서 토지 상품 간의 완전한 비대체성이기 때문에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합니다. 완전한 대체 관계를 제약한다. 자, 그리고 토지 상품은 또 비표준화되어 있죠.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 토지 상품은 비표준화돼서 대량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수요가 나타나면서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에 있어서의 이 가격이라든지 이 수익 등을 개별화, 구체화하여 전개를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 가격을 개별화함으로써 이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죠. 개별 분석의 근거가 되고 토지 상품 간의 비교가 어렵다. 자, 어렵고 또 표준지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를 추계하는 데 있어서 객관화가 어렵습니다. 또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개별화시키기 때문에 부동산 원리 도출 이론의 전개가 어렵고 또 개개의 부동산을 독점화시키죠. 자, 개개의 부동산을 우리는 공급 독점화시킨다. 독점화시키는 것은 다 개별성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그 옆에 토지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인접성, 연결성 또는 영속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토지 우리는 소유에 있어서 경계의 문제도 야기시키지만은 인접 토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우리는 또 근거가 되겠죠. 협동적 이용을 주창을 해야 되는 근거죠. 협동적 이용은 인접 토지와 서로 어울리는 이용입니다. 자, 주거용과 공업용 하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죠. 그러면은 공업용으로 인해서 주택 가치가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적 이용은 인접 토지와 서로 어울리는 이용이죠. 이 협동적 이용을 우리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인접성. 또 외부 효과와 관련돼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접성인데 시험 문제는 특히 요 네 가지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